목숨을 걸고 부산의 함을 저 북한배에 가져다 붙여라. 그래서 우리 사병들은 목숨을 걸고 배를 가져다 붙입니다. 싸움이 서로 싸움인데 죽기 내기를 하고 그 배를 가져다 붙이면서 포 한 번도 못 쏘간 우리 해군들이 포를 저고 꽝꽝 쏘며 나가가니까 거리가 점점 하다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전쟁 6월 25일 날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일제히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전전선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전쟁을 어디서 끝내느냐? 전쟁을 우리 낙동강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수도 서울 지구로 말하면 여기 지금 구로는 그때는 경기도였고 그때 서울 강북입니다. 강북 서울에서 전쟁을 한 주 동안에 끝내고 8월 15일 날 서울에서 독립기념행사를 크게 한다. 이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앞서서 북한군은 어디를 먼저 점령하게 되어 있었냐면 부산을 6월 25일 날 저녁에는 부산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이게 북한군이 소위 말한 한 주일 동안의 전쟁을 끝내는 작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군이 처음으로 도착한 첫 부대 스미스 공대가 첫 도착한 날이 7월 1일입니다. 7월 1일 스미스 공대가 이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북한군은 7월 1일보다 훨씬 앞선 6월 25일 날 이 부산을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북한과 스탈린, 마오쩌둥, 김일성이 만든 한 주일안의 6.25 전쟁을 끝나는 작전 계획입니다. 이 작전 계획은요, 지금까지도 군사 전략가들 속에서는 대단히 훌륭히 잘 작전된 계획이라고 평가받고, 그때 당시 이 작전 계획을 실행하려고 북한군이 엄청 2년 동안 했어요. 그래서 이걸 실패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북한에는 단 한 명이었어요. 스탈린, 마오쩌둥,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군단장, 사단장, 연장, 대대장들까지 야 이게 뒤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. 그런데 전쟁이 6월 20일 날 꽝 터졌어요. 자, 1차로. 자, 6월 20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6월 25일 날 북한이 부산을 점령했을까요? 못했을까요? 다 알잖아요. 6월 25일 부산은 전쟁 전 기간에 점령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부산을 점령하려고 했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북한이 정보를 보니까 우리 해군에 함포를 실은 배가 없었어요. 배가. 그러니까 해상으로 북한이 쭉 수송선에다가 특전사 600명을 태워가지고 6월 28일 저녁에 부산항에 상대해가지고 부산을 점령하란다.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? 왜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함선에 포가 있으면 함선이 없으니 부산까지 오는데도 누가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은 6월 24일 날 저녁에 600명의 그런 특공대를 싣고 배가 낮은 항을 떠나서 퉁퉁퉁퉁퉁퉁퉁 해가지고 저녁 밤 9시에 부산항 바로 앞에 와서 딱 서 있었습니다. 왜 안 들어갔느냐? 부산 사람들이 다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. 다 잠들면 10시에 부산에 불쑥 상륙해가지고 모든 부산의 관공서를 점령하고 6월 26일 날 부산 시민들이 눈 뜨고 처음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모든 관공서, 그 다음에 저 방송국 이 모든 것들은 다 밤새 인공기 걸어놓고 북한군이 총 다 들고 전세계를 향해서 부산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. 방송 온 거 다 쓰고. 그래서 항해 앞에 지금 딱 부산항 지켜져 있는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. 그때 우리나라에 백두산함이라는 함선이 있었어요. 이런 함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북한이 몰랐습니다. 왜 몰랐느냐는 거 내가 뒤에서 이야기할게요. 이 함선이 그날 저녁 매우 우연히 진해 군항에서 서울로부터 전화가 옵니다. 야, 북한군이 지금 6.25 서부전선, 동부전선 밀고 내려오는데 동쪽으로 올 수 있으니 빨리 함선을 몰아서 동해에 와 있으라. 그래서 진해에 들어서 둥둥둥둥둥둥 하고 부산 앞에 오는데 부산 항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꺼먼 배가 항 밖에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불러 너 도대체 누구냐? 왜 여기 있냐? 이렇게 물어봅니다. 함장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. 왜? 수송선이면 항에 가서 겠다 대든지 아니면 항을 떠나서 가야 되겠는데 조용히 배가 항 바깥에 서 있으니까
불을 껌뻑하면 넌 도대체 누구냐? 계속 답변이 없어요. 또 가까이 가서 누구노? 계속 물어보는데 답변이 없어요. 반면 북한군은 이 배가 떠나지 않고 계속 불러 누군가 물어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작전 계획이 틀어놨구나라고 하고 그 배를 향해서 기관총을 꺼내가지고 중기관총으로 그 배를 딱 하고 쐈어. 그러니까 우리 배가 이게 뭐냐 부산항에서 무슨 이렇게 총을 쏘는 배가 다 있어? 공산군이다 해가지고 싸움 붙습니다. 자 그런데요 이때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.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느냐?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. 북한은 우리한테 함포를 실은 배가 없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. 근데 진짜 배가 와서 불을 껌뻑껌뻑 하더니 거기서 북한군이 기관총을 쏘니까 우리 배는 그 함선을 향해서 포를 쏜 거예요. 꽝 하고. 포탄이 북한 배를 맞췄을까요? 못 맞췄을까요? 북한은 왜 우리한테 이런 함선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요? 그때는 북한 간첩들이 우리 군에도 많았어요.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몰랐느냐. 자, 이분이 우리나라의 초대 해군 제독인 손원일 제독이에요.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? 이분이 알때 김일성하고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. 이 김일성이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. 그래서 중학교에 갈 돈이 없은 거예요. 그런데 누가 돈을 대줬냐? 이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데 손정도 목사가 불쌍해서 교회에서 후원 들어오는 가지고 김일성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이 집안에서 돈을 대줬습니다. 그런데 이 손원일 제독이 김일성보다 3살, 1907년생이니까 그래. 김일성이가 12년생인데. 근데 그때 김일성도 크리스천이었고 이 손원일 제독도 크리스천에서 같이 교회에 계속 다니던 사람인데 후에 김일성이가 공산당에 입당하고 산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때 손원일 제독이 대단히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해군 제독인데 저 김일성이가 분명 뒤통수 칠 거다. 그리고 우리 뒤통수는 어디냐? 부산인데 그때 당시 이분이 해군 제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함선이 없었고요. 그래서 미국을 찾아갔습니다. 우리나라에 함선이 없는데 함선을 좀 주세요. 미국에 앉았습니다. 함선을 앉았어요. 왜 앉았을까요? 전쟁이 일어날까봐. 네.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바다를 지배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가서 미국 보고 함선을 달았을 때 대단히 이렇게 아이고 함선을 해서 뭘 할까?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막 이러는데 이분은 급하니 전국 사람들한테 호소했어요. 우리가 함선인데 함선을 하나 봅시다. 또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함선을 구울 돈을 주세요. 라고 하는데 우리 그때는 국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 우리 해군의 이름이 조선해안경비대였거든요. 그 해군에다가 호소했어요. 가족들에게. 자, 함선 물 돈을 좀 공급합시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군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을 10시인가 모아서 돈을 얼마를 모았느냐? 16만 불을 8만 불을 모아가지고 허리에다 차고 함선을 구하려면 미국에 간 게 언제냐? 1949년 12월에 50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1949년 12월에 미국에 가서 함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파철로 다 이제 쓰지 못할 배, 이거 쓰지 못할 배에서 파철로 누비는 배를 하나 사서 배니까 함포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가지고 간 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함포를 실어가지고 미국을 떠난 게 언제냐? 1949년도 12월 달에 떠나가지고 둥둥둥둥 배가 좋지 못한다니까 하와이에 도착한 게 3월 달에 도착했습니다. 3월 달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 배를 또 수리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게 언제냐? 우리 진해항에 1950년 4월 10일 날 도착했습니다.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도착해가지고 자 해병 모으고 뭐 하다라니까 북한군의 이 통계에 우리나라에 함선이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잡혔을까요? 안 잡혔을까요? 왜 이제 4월 달에 전쟁 다 나가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그 간부들도 거의직에 있는 사람도 그런 함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몰랐는 거예요. 갑자기 왔으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미국에서 올 때 돈이 없어서 함포는 거기다 실었지만 포탄을 100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. 100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 해군 전 재산에 100발을 가지고 포를 쏴봤을까요? 안 쏴봤을까요?
연습을 못 해봤습니다. 한 번도 쏴보지 못한 해군이 그 배에 올라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방금 6월 25일 저녁에 북한군 배를 여기서 부산 앞에서 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 자 포탄 한 번도 못 쏜 해군이 지금 함포에 있는데 함장이 야 저 북한군 배를 향해 쏴 하니까 꽝 쏘니까 맞을 수가 있겠어요. 한 내실고 고사건데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맞히거든요. 이게 연습을 안 해가지고 맞힐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습을 안 한 사람이 고사콜로 북한 배를 맞히려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이랑 내가 처음 한 번도 못 써봤어. 그런데 저 목표를 맞추려면 여기서 권총을 내가 저걸 맞출 수 없는데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당연하지. 강가에 가서 땅을 쏘고 맞을 거잖아.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? 야, 함장이 목숨을 걸고 백두산 그 함을 저 북한배에 가져다 붙여라. 그래서 우리 사병들은 목숨을 걸고 배를 가져다 붙입니다. 싸움이 서로 싸움인데 죽기 내기를 하고 그 배를 가져다 붙이면서 포 한 번도 못 쏘던 우리 해군들이 포를 저고 꽝꽝 쏘며 나가가니까 거리가 점점 하다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게다가 그 26일 새벽 1시에 포탄 한 날이 북한 배에 가서 꽝 가지고 그래서 600명의 부산항에 오르던 북한군 특전사가 부산항으로부터 30km인데 가라앉혔어요. 이게 바로 우리 대한해협 전투입니다.